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추종 ETF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댓글 반응도 평소보다 더욱 뜨거웠고요. 당시 영상에선 제가 미국의 401k 제도 덕분에 미국 주식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구독자인 썸머나이트님이 꽤 예리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실 썸머나이트님의 질문에 제가 영감을 받고 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JB님, 요즘 출생률이 많이 낮아져서 한국 국민연금도 곧 고갈될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401k는 괜찮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401k 제도라는 게 한국으로 치면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401k와 국민연금 제도를 같다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까지 일일이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비슷한 제도라고 칩시다. 국민연금도 결국 우리에게 거둔 돈으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률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려 하는 그런 형태니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단계 폰지 사기 형태와 똑같다라는 건데요. 왜냐면 결국 이게 미래 세대가 모든 걸 받쳐줘야 하는 구조인데 이미 한국은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저에 해당하는 0.8명이죠. 한 명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연금을 받아가야 하는 국민의 수는 해가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결국 이건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미래 세대가 떠받칠래야 떠받칠 수가 없는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여기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유명한 한국 기업들 대부분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이 망한다는 건 결국 한국 기업들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우하향을 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라는 것까지가 이제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국민연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401k는 과연 안전할까? 지금 출산율의 문제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약간 좀 글로벌 트렌드 같긴 합니다. 이 저출산이라는 게. 그 와중에 한국은 유독 독보적으로 심한 거고요.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도 물론 예전에 비해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 1.64명은 됩니다. 이 이하인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준수한 수준이에요. OECD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여기에 미국은 그 특수성이 하나 더 존재하죠. 미국은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인구 절벽이 생길 수가 없고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원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은 선별적으로 이민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별로 내키진 않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잘 못 사는 후진국에서의 이민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무슬림이라던가 이쪽은 약간 좀 종교적으로 융화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반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중국인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조선족들 뭐 어딜 가나 있어요. 동남아 출신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솔직히 조선족들이나 뭐 이런 동남아 국가 출신들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죠. 예, 이 부분은 괜히 좀 더 깊게 말했다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채워야 하고 뭐 세금도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걷어서 국가 예산으로도 써야 하고 내수 경제도 살려야 하고 뭐 이런저런 아무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요. 우리나라 같은 곳들은 선별적으로 받는 게 안 돼요. 왜냐면 당장 우리가 급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아무나 다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한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건 좀 복잡한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취업비자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다 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인구수가 물론 뭐 이렇게 무리하게 받는다고 해서 미래에 그 필요 충분한 인력이 다 채워질지는 또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머릿수를 꾸역꾸역 채운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코 퀄리티가 좋은 고급 인력으로 짜여진 사회 인구 구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자칫 사회 내 갈등만 더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상황을 보자면요. 미국은 본인들이 별다른 홍보를 안 해도 가뜩이나 가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부터 뭐 아메리칸 드림이니 뭐니 해서 미국 땅에서 일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들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좋은 인력들을 선별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급 인력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인구가 넘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적 취득하는 거 쉽나요? 아니죠. 어렵죠. 시민권은커녕
영주권 따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따는 게 오죽 어려우면 브로커 통해서 엄청 거액의 돈을 주고 위장 결혼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취업 비자 따는 것도 보면 서류 심사 굉장히 까다롭죠. 인증된 고급 인력들만 받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국가 자체가 전 세계 1위 국가에 국방력 1위 국가에 천연자원도 풍부한 축복받은 땅에 뭐 아무튼 이래저래 되게 잘나서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심사해도 그거 뚫고 오겠다는 사람들을 깔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단 인구 리스크로 인한 401k 제도의 약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결국 이는 주식시장의 무한한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 세계에 내노라는 천재들, 수재들이 다 미국으로 모입니다. 미국에 보면 이민자 출신 기업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일단 뭐 당장에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도 대만 출신이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AMD의 CEO인 리사수도 대만 출신이죠. 그리고 유튜브랑 안드로이드 포함해서 엄청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인 알파벳, 구글의 현재 CEO인 순다르 피차이, 이 사람도 또 인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너무할 정도로 각 나라에서 머리 최고로 좋은 천재 엘리트들은 알아서 다들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대만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유럽의 선진국들 있잖아요.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곳들에서도 유능한 젊은 엘리트들이 가장 이민을 꿈꾸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제 아무리 전 세계가 지금 저출산으로 힘들다고 한들 401k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항상 모든 악재에서 예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고요. 100년이 넘는 역사를 봐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늘 정고점을 뚫고 우상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걱정하는 인구 절벽 리스크도 없고 각국의 고급 인력들과 천재들이 전부 미국으로 모이는데 어떻게 미국 기업이 무한 우상향을 안 하고 백입니까? 그리고 가끔 보면 오케이 님 말 인정. 근데 안정적으로 QQQ나 스파이를 해야지 3배 레버리지는 좀 그렇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고점에 몰빵하겠다는 거 아니고요. 분할로 꾸준히 계속 들어가면요. 나중에 수익률의 차이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아니 심지어 고점에 몰빵하신 분들도 시간 지나면 웬만하면 다 회복되고 전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배 레버리지 하면 망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미국 주식이 상승 하락 뭐 이렇게 변동성만 보이면서 무한정 횡보할 거라고만 믿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수 추종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은 하락할 때 음의 복리가 적용돼서 많이 아프긴 하지만 오를 땐 또 반대로 양의 복리가 적용돼서 순식간에 오르고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 3배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론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조건 존버가 답이다. 끝까지 안 팔고 계속 모으기만 할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누군가는 변동성을 이용하면서 적당히 부분익전 해가면서 이어가자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양쪽 모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 성향에 맞춰서 더 잘 맞는 방법으로 고르시고 투자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랑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만준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한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더 다양하게 넓혀드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올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감사한 후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